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도 들어와서 첫 강의 K공철학 19강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면은 이 세자가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또 세가 시간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게 시간, 웬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천지인 할 때 하늘 이런 뜻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세상 할 적에 이 상이 결국은 공간 이런 뜻이고요. 웨어 그래서 그래서 천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0강 강의 스토리텔링 제가 항상 처음 만들었죠. 공부 왜 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만사형통하기 위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요? 나름대로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건강 이런 부분과 관련한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인문학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가 기술에 대한 얘기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제 얘기 중에서 마지막 세상 경전에 관련된 19강 여기쯤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 본격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부분이 어디쯤 와 있냐면요. 어, 세상 공부하는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의 이 세상과 관련한 여기 개념 중에서 여기에 세상 경전 하는 부분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아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궤도에 올라와 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공철학을 완 페이지로 연결한 부분이 풍요와 행복과 건강을 한 방에 이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돼야 되겠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차원 철학이고 이런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깨는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이제 세상 부분이 when, where 이 부분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얘기한 게 who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뭐 하나하나씩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스스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 이제 우주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주가 탄생한 게 138억 년 됐습니다. 지구가 태양계가 한 게 46억 년 됐고요. 38억 년 된 것이 우리 생명이 나오게 됐죠. 600만 년 전에 이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부분이 침팬지로부터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2025년이니까 여기쯤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삼법인, 사법인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드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얘기 드릴 부분이 철학에 대한 얘기는 2500년 전, 우리 영성에 대한 얘기는 한 10,000년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 환기가 9222년이에요. 2025년도가. 그래서 이 천부경을 보게 되면 이게 양자역학하고 바로 통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과학이 500년 전서부터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70년 있다가 갈릴레이가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게 근대 과학 기술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삼법이라는 게 뭐냐 계속 우리 지금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이게 존재. I am student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스튜던트고 티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진정한 존재가 뭐냐. 그래서 그 특징을 세 가지 특징을 불교가 진리에게는 슬로건, 이 법인이 도장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저는 고차원 철학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 한 번 하게 되면은 여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영성과 과학과 철학을 한꺼번에 뚫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부분은 공부하는 게 공부방
마음 공부방,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사형통할 수 있는 마음 공부방, 이런 얘기로 제가 정체성을 잡고 있죠. 그다음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깨우침. 우리가 진리를 깨우쳐야 되거든요. 진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아침에 진리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진멸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 팔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 도제, 도죠? 이 도제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을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 실천 동목이다. 그래서 여기도 be, do, have에 대한 얘기가 삼법인 사성제 8정도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삼법인 사성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 인문학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K공철학의 부제가 뭐냐면 인문학과 기술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거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삼법인이 우리가 이 우주가 생겨났었을 때부터 재범와, 이 부분은 물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건의 이치, 이런 뜻이죠. 재행무상, 이 부분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일체계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고통스럽다. 여기에서 이 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일체계고에서 사성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성제가 고, 집, 멸, 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고가 뭐냐면은 when, where, who에 대한 얘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 요 부분이 when, where, who, 요게 고입니다.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집, 요 부분이 멸, 요 부분이 도. 그러니까 이게 OWEH하고 딱 맞아 떨어질 부분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고지멸도가 when, where, who, why, what, how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근데 이 how에 대한 이 부분을 아까 얘기 드린 부분이 뭐였었어요? 깨달음을 성취하는 8개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게 8정도가 되고요. 이 8정도를 다시 3분하게 되면은 지혜와 도덕과 수행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이 8개가 정견, 정사유, 정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지혜가 결국은 기술과 관련한 얘기에 대한 지혜 기술, 도덕 부분이 창조 기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수행이 나눔 기술, 이렇게. 야, 기술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저는 기술을 금속 기술, 기계 기술, 전기 기술, 그런 협의의 기술뿐만이 아니고, 저는 기술을 모르는 거를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전부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우리가 자유인을 위한 지혜 기술이 돼야 되고, 스스로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창조 기술이 돼야 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인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한 생각을 바꾸게 되면, 이거 즐거운 일이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지동설의 패러다임 시프트들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는 영성혁명이 와야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고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되면요, 이 모든 부분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부분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열반 적정의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소멸해서 평온한 해탈 상태, 이런 부분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법인, 사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요 관점을 바꾸는 거. 관점을 바꾸는 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관점을 이동해야 돼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변화는 안 되는 얘기지만,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런 얘기면 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큰 그림을 138억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를 한 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가장 얘기한 부분에 이 정진, 수행을 할 적에 정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건 정진은 하늘이 주신 재능이에요. 천재가 IQ가 높다고가 천재가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피드백에 우리가 수업 끝나고 나서는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을 스스로 우리가 한번 올려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스스로들 해볼 적에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방, 보반이 될 수 있는 같은 공부를 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얘기 드린
when, where, who를 좀 더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한글의 문자체계를 사용법을 홍보한 서적으로서 중국이 이 부분은 훈민정음이 자기네 거는 못하죠.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는 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국보의 70호고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구성되냐? 조선말이 세종대왕께서 조선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한자가 통하지 않다. 이 현실에 좀 고통스러워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그래서 못 배운 백성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타까워해서 28자라는 새로 목표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매일 쓰기 편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OWEH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고진멸도 사성제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잘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머리가 굉장히 정리가 되고 상쾌하게 이 부분이 가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하는데 이경전 교수가 최근에 나온 라이프 위드 인텔리전스 AI와의 지적 자본을 외웠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굉장히 읽었는데 이 투자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완 센텐스로 요약해 보세요. 완 센텐스 요약해 보세요. 완 페이지로 표현해 뭐예요? 완 센텐스로 표현해 보세요. 완 센텐스 완 워드로 이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이 모든 얘기를 뭐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얘기를 완 페이지로 얘기해 봐야 돼요. 완 센텐스로 이렇게 얘기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끊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포맷에 맞춰 가지고 우리들이 각자 요 포맷에 맞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떤 거든지 다 우리들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상의 특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나름대로 음양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와요. 비바람은 반드시 그쳐요. 근데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면은 밤이 와가지고 고통스러운 게 오더라도 지금쯤이 초기 밤이구나. 아니면 아주 한밤이구나. 아니면 새벽이 오구나. 이날 지혜가 깨치게 되면 견디는 부분이 굉장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분별심 아니면 무분별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이 쾌는 육회, 상쾌, 통쾌해요. 아니면 불쾌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삼독 할 적에 우리가 삼진치할 때 이 진 부분이 뭐냐면 반은 점점 심하면 분노로, 부러움은 시기 질투로, 이 부분은 서러움은 우울증으로, 두려움은 공포로. 이 부분이 세상의 특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명체 모든 부분은 본인 노력과 주의 도움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주의 도움의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주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전체를 먼저 이렇게 해야 전체가 나를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의미가 진선미할 때 선이 착하다는 뜻보다는 전체를 이롭게 하든 전체를 이롭게 하는 대원을 품어야지만 무심해서 딱 맞는 맞춤식 영감을 딱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면은 굉장히 좋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처음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해보니까 하늘이 스스로 전체를 돕는 자를 하면은 개체를 먼저 도와줘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보시고 이제 또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우리들이 해보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얘기고요. 색즉 시공에 대한 얘기, 공즉 시소에 대한 이게 반야심경의 고차원 철학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now and here이 지금 여기 이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천지인으로 있다. 지금 여기 공간 나 인간이라는 부분이 이건 실상이 돼요. 그런데 nowhere now와 here를 따로 떨어뜨리면은 시간과 공간이 되지만 이 부분을 붙여 읽게 되면 아무 데도 없네 허상이 되죠. 그래서 고정되고 독립된 나라는 존재는 아무 데도 없다.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었던 무아와 공과 연기를 꿰뚫어 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찰이라는 부분하고 양자 중첩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에, 허상과 실상이 우리가 극장에 갔었을 적에
요 부분에 대한 중점 경계에서 이쪽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 콘텐츠를 보고서 좋아하고 울고 웃고 하죠. 그렇지만 이 배경자에 대한 얘기, 이게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허상과 실상의 경계에 있을 수 있는 부분. 색과 공이 색인 것 같은데 공이고 공인 것 같은데 색이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색인 것 같은데 공이고 공인 것 같은데 색이고 그래서 색공이 둘이 아니고 중도에 있다.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가 경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상과 허상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요 경계에 있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허상과 실상 속에서 같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양자올킴이 노벨상을 타는데 이게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전에 이런 분이 됐죠. 아까 우리 지동설 얘기했던 이 얘기에 대한 얘기 70년 만에 얘기가 됐었던 거 이게 100년 걸렸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 양자역학의 세계관이 양자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관찰자의 효과 이게 슈레딩거의 에, 고양이 얘기죠. 이 관찰자 효과가 여기 슈레딩거의 관찰 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관찰자 상호 연결성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영성에 대한 얘기가 만 년 전에 나왔으면 철학이 2500년 전에 나왔던 철학자가 예전에 다 과학자였거든요. 이제 과학이 이쪽으로 좀 뚫리기 시작한 게 작년, 재작년으로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이 양자 물리학 관점이 자신의 혁명적인 시각을 가져왔었던 것과 같은 어떤 레벨에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웨비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